하도 신물이 울컥울컥 올라오니까 아침에 시원하게 내려보겠다고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거나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이 드니까 조금만 소화 안 되는 음식 먹으면 바로 체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요. 젊었을 때는 아침 공복에 커피 때려 마시고 점심에 햄버거 먹고 저녁에 피자 먹어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여러분의 장기도 같이 늙은 거예요. 저만 해도 아직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느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장기가 노화되는 그 속도를 늦추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 시간이에요. 위산 역류가 심하신 분들은 자다가도 신물이 올라와서 중간중간 잠에서 깨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위장도 쉴 시간이 부족해요. 위산이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위 식도 점막이 좀 헐어 있을 수 있어요. 하도 신물이 울컥울컥 올라오니까 아침에 시원하게 내려보겠다고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거나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 속도를 25%나 느리게 만들고요. 위장을 놀라게 해서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은 위산을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만들거든요. 아침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하루 종일 속쓰림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소금물로 각을 한번 해주고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마누카 꿀 딱 한 숟가락 넣습니다. 이게 어떻게 좋냐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입안에서 유해균이 증식을 해요. 소금물로 한번 싹 헹궈주고요. 여기서 입안 소독을 왜 하느냐? 가글 없이 무언가를 바로 먹기 시작하면 입안에 그 밤새 증식해 있던 그 유해균들을 다 그냥 몸속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역류성 식도염은 위나 식도뿐만이 아니라 장과도 관련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면 가스 유발을 많이 하게 돼요. 가스 유발을 많이 하면 결국엔 복부 팽창이 되고 물리적으로 위를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글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거는 일단 몸의 혈액순환을 싹 돌게 해주고 위장을 안정시켜줘요. 찬물 드시면 몸이 조금 전체적으로 굳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따뜻한 물을 먹어야 피가 잘 돌고 그래야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꼭 따뜻한 물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물을 마신 다음에 저는 마누카 꿀을 꼭 한 숟가락씩 먹는데요. 마누카 꿀에는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대요. 이게 정말 강력한 천연 항균 물질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처 치료에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위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식도염도 있고 식도 위장 다 안 좋잖아요. 마누카 꿀 속의 성분이 이렇게 닫혀있는 우리의 장기들을 고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꿀이 점성이 엄청 높잖아요. 꾸덕꾸덕하죠? 이 꿀의 점성이 식도를 싹 코팅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팅이 돼서 위산이 역류해도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거기다 소화를 돕기까지 한다니 저는 정말 안 먹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 세 가지 루틴이 저는 역류성 식도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아침 루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가글하고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는 거 몸에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 무의식 속에서 좋다고 인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당장 아침에 너무 귀찮고 찬물을 벌컥 마셔줘야 청량하고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따뜻한 물을 먹어라? 아니야 난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귀찮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솔직히 핸드폰 바로 열어서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인스타 보고 릴스 보고 주식창 켜고 카톡 확인하고 10분이 뭐야 한 30분은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서 계속 핸드폰만 보시다가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근데 소금물 가글하고 따뜻한 물 먹고 마누카 꿀 먹는 거 한 3분이나 걸릴까요? 하루가 24시간 1440분인데
고작 3분 투자를 못할까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하루 종일 그 삶의 질이 하락해서 고통받는 거에 비해서는 하루하루 3분씩 투자해서 그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우리 위장이 변한다는데, 우리가 건강해진다는데, 이 증상들이 다 낫는다는데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해보자. 아, 낫는다는데 해보자 하고 해보세요. 그게 내 루틴이 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 인생을, 그리고 내 건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이 방에 갈색인 것들을 찾아보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막 찾아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자,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방에 빨간색이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질문하면 잘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갈색만 봤으니까. 왜? 갈색인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방에 빨간색인 것을 찾아보세요 하면 빨간색만 눈에 들어와요. 갈색을 찾았을 때는 저기 멀리 있는 베이지 색상의 어떤 것도 갈색이라고 생각하고, 빨간색을 찾았을 때는 저 멀리 있는 버건지 색상의 스카프도 빨간색이야. 저건 내가 빨간색으로 찾은 거야 라고 본인이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내가 맞췄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대충 억지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만약 스스로가 나는 엉망진창이야, 난 이미 병자야, 난 이미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어, 내 소화기관은 끝났어, 다 늙었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본인이 지금 생각했던 그 생각들의 증거들을 찾아내게 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정의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에게는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그것은 한번 생각하고 믿기 시작하면 그거는 본인에게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믿음을 강화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집중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다 보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화불량이랑 역류성 식도염에 고통받고 있는데, 계속 재발하고 낫고 재발하고 낫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소화기관이 좋지 않고, 나는 원래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잘 걸리는 사람이야 에서 벗어나서 나는 할 수 있어, 내 체질 내가 바꿀 수 있어, 나는 이까진 역류성 식도염 다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직접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색을 찾으면서 대충 베이지 색상도 갈색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아침에 가글을 하면서도 나 되게 건강해지고 있어,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도 와, 따뜻한 물이 몸에 들어오니까 완전 소화기관이 깨어나는 느낌이야, 뭔가 내가 차분해지는 느낌이야, 안정감이 찾아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체면을 계속 걸어야 그게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건강한 삶에 10발자국은 가까이 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장기가 늙는 그 노화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렇게 속을 부드럽게 달래놓은 뒤에 아침 식사로 반드시 먹어야 할 4가지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감자, 계란, 당근, 양배추입니다. 아침 빈속에 가득 차 있는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천연 제산제라고 할 수 있는, 소화 속도를 높여서 위장 속 압력을 빠르게 낮춰주는 감자입니다. 또 양배추는 비타민 U가 많이 들어있어서 위장 점막의 신진대사를 도와서 헐어버린 벽을 빠르게 재생시킵니다. 당근은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식도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위산이 침범해도 끄떡없는 방어벽을 세워줍니다. 또 계란은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상처난 세포를 고쳐주는 데 필요한 최고의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재료도 잘못 다루면 효과가 절반으로 혹은 0으로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나 당근을 그냥 채 썰어서 생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양배추 즙을 내서 드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할 때는 생채소의 거친 식이섬유가 위벽을 긁어내서 오히려 물리적인 상처를 낼 수도 있고요.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으로 내려가서 가스 유발을 너무 심하게 해서 결국에는 복압을 만들고 위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린다. 위산이 역류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전 영상에서도 제가 양배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지용성이라서 생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10%밖에 안 되지만 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6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속이 좀 편안해졌다고 해서 바로 누우시면 안 돼요. 중력의 힘을 빌려서 음식물이 아래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가볍게 움직이시거나 집안일을 하시면서 좀 서 계세요. 아니면 바로 그냥 나가서 40분 정도 걷기를 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이랑 소화불량 겪고 계신 진짜 많은 분들 정말 그동안 정말 맛있는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내 몸을 아끼는 루틴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정말 역류성 식도염 증상들이 나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결국엔 역류성 식도염도 소화불량과 같이 가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소금물 가글, 따뜻한 물 마시기, 마누카꿀 한 숟가락 먹기, 그리고 속 편한 재료로 아침 해 먹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가벼워진 몸으로 속 편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꼭 나으실 겁니다.